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학생 유출이 없는 전북교육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재 전북대 교수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재판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답했습니다. 김제시가 지난해 주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로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과감한 투자 유치 전략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약속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특정 인물의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제한됩니다. 지난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부터 제작과 유포가 금지됩니다. 2021년 전국 인구 감소율 1위를 기록한 순창군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19세에서 34세 청년층 인구가 3.8%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올해를 학생 유출이 없는 전북교육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기재 전북대 교수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는 진실의 힘을 믿는다며 재판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답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학력 인구 유지를 최대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올해를 학생 유출이 없는 전북교육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교육 특위 신설과 수업 혁신 등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두어 말할 것 없이 인구 소멸과 학령 인구 유출입니다. 교육 때문에 학생이 지역을 떠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전북 교육은 앞으로 이 문제를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씨름하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재판과 관련해 이기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최근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교육 정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면서 무죄를 자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저는 진실의 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추호도 흔들림 없이 전북 교육을 우뚝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재판 결과는 우리 언론인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8일 전북특별교육자치도 교육청 출범을 계기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서거석 교육감. 과연 공약들이 모두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을지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김제시가 지난해 주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로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꼽았는데요. 올해는 더욱 과감한 투자 유치 전략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개 기업과 838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밝힌 김제시.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260여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첨단 산업 투자에 맞춤형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첨단 투자지구에 김제 지역 기업 2곳이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 시행한 첨단 투자지구 지정 사업에 지평선 3단 내 주식이사 HR E&I와 주식이사 두산이 선정되어 첨단 산업의 투자 촉진과 집접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표준 공장이 김제 자유무역지역 내 증축될 예정으로 투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또 백구 제2특장차 산업단지도 이번 달부터 착공함에 따라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평선 제2산업단지도 내후년부터 이전 기업이 착공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산업단지 두 곳은 지방 이전 기업에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세계 특장차 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특장차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도 올해 안에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유일의 특장차 투자 선도지구인 백구 특장차 단지에 제2 특장차 전문 단지를 조성하여 김제시를 특장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으며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도 유지되거나 새롭게 추진됩니다. 올해부터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보험료를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도 삼성전자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도 재개하고 매달 5만 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도 지급하는 등 고용난 해소에도 일조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김제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문화, 복지, 편의시설 등의 기능을 갖춘 순동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김제 지역 수출액은 3억 5,400만 달러, 우리 돈 약 4,662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2% 증가한 상황.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투자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특정 인물의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제한됩니다. 지난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공포 뒤 한 달이 경과한 날인 1월 29일부터 금지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AI 모니터링 전담 요원 3명을 배치해 AI 감별반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전국 인구 감소율 1위를 기록한 순창군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순창군은 지난해 말 인구가 2022년보다 27명 늘어난 26,76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392명 많아 사망과 출생에 따른 자연 감소세를 앞지른 것으로 인구가 9년 만에 증가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19세에서 34세 청년층 인구가 3.8% 증가했습니다. 순창군은 인구 증가 요인으로 청년 근로자 종자 통장 지원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꼽았습니다. 부안군 의회가 9일 제347회 임시회를 열고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부안군 의회는 농지 취득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한 농지법이 농촌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귀농 귀촌에 제동을 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농지 거래를 위축시킨 현행 농지법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소유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전국 농지를 동일하게 규제하여 개발 수요가 전혀 없는 농촌의 현실과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기 근절을 이유로 더욱 규제를 강화하여 농지법 개정 당시 정책 수혜자가 될 걸로 예상되었던 농민들이 오히려 농지 거래 실종으로 예기치 못한 규제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되고 있다. 천연기념물 참매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들어왔다는 주민신고로 출동한 정읍시 공무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정읍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참매가 들어왔다는 주민신고가 정읍시 환경정책과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공무원들은 날개에 이상 증상이 있어 날지 못하는 참매를 구조한 뒤 전북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인계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2년 동안 천연기념물 수리 부엉이 2마리와 팔색조, 참매, 독수리 등을 구조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경기 변동성이 적은 전북 지역 경제가
전국에 비해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오랜 시간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역 경기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 금리 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전북 충격 반응을 분석해 본 결과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됐다고 하는데요.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면 전북보다 전국이 받는 충격이 크지만 전북이 받는 충격이 더 오래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 지역 경기 분석에 따르면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도 전국과 전북이 받는 수요 충격에 따른 지역 경기 지표 반응의 크기와 지속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실제로 전국은 0.5%포인트, 전북은 0.4%포인트 정도의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국의 경제위기 충격을 회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0개월이지만 전북은 평균 25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지역 특성상 산업 구조가 열악하고 인구가 많지 않아 비교적 경기 변동성이 적은 탓에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 연출돼도 뒤늦게 영향받아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전지훈련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유소년 축구단과 초등 테니스 선수단 등 50여 개 팀, 1,200여 명이 남원을 찾아 동계 전지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지훈련 응원차 남원을 찾은 학부모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지훈련팀과 각종 전국대회를 적극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이상을 높여가겠습니다. 임실 지역 유제품 브랜드인 임실앤치즈가 오늘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할인 행사를 엽니다. 할인 제품은 선물 세트를 제외한 전 품목으로 10일부터 7일 동안 1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임실앤치즈 클러스터와 임실치즈농협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새해 들어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치솟는 공사비라고 합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건설사들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연초부터 공사비 인상 요인들이 첩첩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멘트 가격 인상에 이어 레미콘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공사비 인상 요인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49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와 형틀 등의 사용 물량이 늘어 공사비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또 다른 공사비의 상승 원인으로 지목됐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는 1년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3.3제곱미터당 공사비가 800만 원 안팎에 달하면서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립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고분양가가 나타나면 결국 미분양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 청하초등학교 학생들이 성금 22만 8천 원을 모아 청하면 행정복지센터에 맡겼습니다. 이번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쓰일 예정입니다. 성금은 학생들이 지난달 연 벼룩시장에서 수익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정읍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이른바 1단계 상생 일자리와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앞서 상생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발굴한 정읍시는 157명을 최종 선발해 100여 개 사업장에 배치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다문화 가정 지원과 지역 아동센터 외국어 교실 운영 등 5개 사업에 근로자 9명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5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